자, 안녕하십니까. 현실과 이상 사이의 갭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한 사람인 미래를 꿈꾸며입니다. 오늘은 생존 본능에 따른 무의식적 반응, 그 중에서도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 긴급 긴급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을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거는 정치 논평은 아닙니다. 정치 논평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은 생존 본능에 따른 우리의 무의식적 반응을 또는 다른 사람의 무의식적 반응을 내가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은가, 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은가, 그리고 보다 의식적인 선택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취지에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죠. 일반 자영업자들은 손님이 없으니까 문을 닫고 최근 한 3월 달부터 해서 2월 말부터 해서 계속해서 장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4월 달에 또 선거가 있었죠. 선거가 있다 보니까 여야 할 것 없이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서 재정을 풀어서 긴급하게 지원을 하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한 주장의 초기 단계에서는 전 국민을 다 지원할 것인가 또는 몇 프로만 지원할 것인가 또 그리고 100%를 지급할 것인가 70%를 지급할 것인가 지급해야 된다 또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주장이 많았죠. 이런 주장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실제 선거철이 다가오자 여야 할 것 없이 인심을 사야 되니까 선거철에는 전 국민에게 다 지원하자. 선거철엔 그랬죠. 선거철은 왜 그랬죠? 정치인들의 입장에서는 뭐가 필요했다? 인기가 필요하죠. 인기가 필요하니까 뭔가 국민들에게 국민들을 이끌 수 있는 어떤 매력 포인트가 있어야 되겠죠. 매력 또는 어떤 미끼라 할 수도 있겠죠. 뭔가가 이렇게 안내할 표를 많이 얻기 위한 행동을 하는 거죠. 표를 얻기 위한 행동. 이건 더 설명 안 해도 알겠죠. 표를 얻기 위한 행동을 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정치인들 자들은 표 얻을 때만 똥 누러 들어갈 때 생각이 다르고 똥 누고 나면 똑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치인들을 욕할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항상 의식적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한번 더 살펴봅시다. 일단 그리고 선거가 끝났죠.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오늘 조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여야가 지금 이제 대체로 합의를 해가지고 얼마를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논의는 제치두고 최근 한 2, 3일 동안에 어떤 주장을 했는지를 한번 봅시다. 여당은 이제 100% 지원을 하자라고, 전 국민을 100% 지원하자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야당 보고 욕을 하죠. 당신들도 선거철에는 100% 하자고 얘기하지 않느냐, 누구 대표가 어쩌고 얘기했고 이랬으니까 왜 이제 와서 발목 잡기를 하냐. 그래서 야당 때문에 지금 뭐 한다라고 탓을 하죠. 야당 탓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야당의 주장은 이렇게 얘기하죠. 야당은 또 우리는 일관성 있게 계속해서 항상 지원하자고 얘기했다. 너네가 지금 엉뚱한 방향을 가고 있지 않냐. 마찬가지 누구 탓을 하고 있죠? 여당 탓을 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뉴스의 댓글을 보면은 여당이 주장하는 것은 여당 편드는 사람은 야당이 말 바꾸기를 했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고, 야당이 주장하는 것은 여당이 또 퍼주기를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자기들이 함부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두 파가 있으면은
국민들이 이렇게 댓글을 달죠. 댓글을 달면서 지금 여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들어보면은 내가 민주당에 조금 호의적이다, 또는 자유한국당, 통합당, 이름도 잘 생각이 안 나네요. 그냥 여야라고 합시다. 여당에 그리고 야당에 내가 어느 쪽에 조금 호의감이 있냐에 따라서 댓글 다는 방식이 똑같아지죠. 그냥. 자, 이거는 하나의 무리짓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무리짓기를 하고 있다. 자, 이것도 뭐 당연히 나쁜 거라기보다는 단순한 생존 본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핵심을 한번 살펴봅시다. 핵심을.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묻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네요. 자, 지원금이 취지가 뭐냐? 지원금 취지가 뭐냐? 취지가 뭐냐? 자, 복지라는 뜻이 있고, 불쌍한 사람 돕자 하는 복지라는 뜻이 있고, 또는 경제적으로 지금 상당히 위기 상황이니까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종의 돈을 시중에 뿌린다. 그래서 돈이 시중에 좀 돌 수 있게 한다. 금융 경색을, 금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겠다, 이런 뜻이죠. 금융 흐름에 원활하게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 사회라는 것이 복잡하죠. 사회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요즘에는 상당히 복잡한 요소가 많이 있죠. 이 요소에서 한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일어나는 현상에서 평생을 살아도 어떤 한 파트의 경험이 한정될까요? 모든 것을 다 알까요? 한정될 수밖에 없죠. 저도 마찬가지로 이 금융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제 경험에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에 한계가 있다. 경험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좀 더 열린 사회가 되고 좀 더 민주주의 사회가 되면은 이 한계치, 어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한계치를 서로 잘 공유함으로써 보다 나은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죠. 보다 나은 정보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되면은 보다 더 합리적인 결정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런 취지에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로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다 그러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다. 자, 그러면은 이 주인이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대표가 되고 있는 국회의원이나 또는 대통령, 장관들이 어떻게 행동하냐가 바뀌겠죠. 자, 그러면은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봐요. 돈도 복지해라, 힘들다, 돈도,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고, 또는 돈 풀어라, 나라 경제 힘드니까 금융 흐름이 원활하게 해야 안 되냐, 돈 풀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혹은 과연 이러한 돈을 푸는 행위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는가요? 잘 모르죠. 핵심은 국민이 잘 모른다는 뜻입니다. 국민이 잘 모른다. 조금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여당이 야당의 발목을 잡기를 한다. 이건 좀 말이 좀 안 되죠. 지금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선거 결과가 여당이 훨씬 앞섰죠. 만약에 마음 먹고 어차피 결정이 뭐 앞섰으니까 다수가 됐으니까 우리 일 하겠다 하고 했을 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근데 왜 꼭 야당의 동의를 얻으려고 할까요? 야당 동의를 얻으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하겠다 하고 했어요. 했는데 만약에 부작용이 있다. 그럼 부작용이 있으면 이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혼자 다 질 수 있다? 다 못 지죠. 그러니까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동의하라는 얘기는 책임 나누자는 얘기죠. 책임 나누자.
책임 나누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야당 입장에서는 누구끼리 할 수 있는데 내가 와 책임을 나눠야 되노? 너가 알아서 해라.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선거철에야 뭐 우리도 인기를 얻어야 되니까 뭐 주자했지만 지금 와서 뭐 굳이 안 져도 되는 책임을 내가 꼭 져야 될 게 뭐 있노? 너네가 알아서 해봐라. 뭐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그런 반응을 보이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압력을 가하는 거죠. 야, 너네 자꾸 발목 잡게 하니까 여론이나 이런 데서 여론을 몰이하는 거죠. 너네 발목 잡게 하니까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 아이가?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야당도 마찬가지고 여당도 마찬가지고 지금 무엇이 문제인가? 핵심적으로 최초에 이제 이게 70%에서 100%로 바뀐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죠. 처음에는 복지 차원에서 생각하다가 복지가 아니다.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해서 우리가 이거 돈을 시중에 푸는 거다라고 명분을 두 가지를 갖다 댔죠. 복지와 경제 이 두 가지의 명분을 갖다 댄 상태에서 아무도 제가 봤을 때는 자신을 모합니다. 자신감이 없습니다. 무슨 자신감이 없냐? 이게 복지에 도움되냐? 복지에 도움되냐? 모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경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복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경제적 도움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어요. 복지와 경제 명분에 대해서 이 두 가지 명분이 있는데 이게 과연 실질적으로 복지에 도움이 되는지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물어봤을 때 제가 이해될 만큼 이게 어떻게 해서 복지에 도움이 되고 경제도 마찬가지 돈을 얼마를 풀었을 때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해될 수 있을 만큼 자세하게 설명해 주거나 말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인터넷을 뒤져도 이 경제 효과에 대해서 뚜렷하게 이해될 만큼 설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잘 모른다는 게 핵심이에요. 잘 모른다. 핵심은 국민도 모르고 당대표도 서로 모른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만약에 여당의 입장을 대변한다면은 야당이 발목 잡기 한다기보다 뭘 할 것인가? 그러면 국민이 제일 원하는 거 지금 잘 모르는 것을 알게 해줄 필요가 있죠. 알게 해준다. 자, 조금 지우고 다시 합니다. 자, 국민이 지금 저를 포함한 모든 국민 저를 포함했습니다. 마찬가지. 이 복지의 효과와 복지 효과와 그 다음에 경제적 이득에 대해서 잘 모른다. 잘 모른다. 모르면 어떻죠? 불안하죠? 모르면 불안하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국민들이 제일 먼저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게 있죠. 요구. 국가는 지금 우리나라 이거는 민주주의 국가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국민으로서 뭔가를 알려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죠. 돈 내놔라. 이거는 뭐 요구할 수도 있고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별로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잘 살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진행하고 있죠. 민주주의를 살고 있죠. 다 함께 잘 살아보자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요구해야 되는가? 제가 봤을 때는 야당 주장과 여당 주장을 따라가는 행위는 이건 그냥 무리짓기라는 무의식적 반응입니다. 무의식적 반응. 그럼 실제적으로 의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 무의식적 반응하는 사람 중에 나라 망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사람들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이유는 다 잘 살기 위한 거죠. 잘 살기 위한 거다. 그리고
책임 회피는 왜 한다 그랬죠? 책임 회피도 자신이 살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살려고. 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비난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 모두가 살려고 하고 있죠. 죽으려고 하는 사람 잘 없습니다. 그런데 살기 위해서 하는 행동 중에서 실질적으로는 무의식적으로 반응을 하다 보면은 사는데 도움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우리는 국민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은 아마도 지금 같으면은 복지 효과와 경제적 이득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달라. 이걸 요구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경제 전문가 많지 않습니까? 경제 전문가. 경제 전문가도 있고, 우리에게는 언론도 있습니다. 언론도 있다면은 서로가 네 탓이다, 내 탓이다라고 하기 전에, 국민을 대상으로 이 복지 효과와 경제적 이득에 대해서 전문가가 설명이 필요하죠. 설명. 뭐 설명하냐? 이해를 시키는 작업을 하는 이해시키기. 누굴 이해시키냐? 국민을 이해시키는 거죠. 국민을 이해시키는 이 작업이 지금 빠져 있다는 겁니다. 국민을 만약에 여당이 국민을 복지 효과를 얘기하든 경제적 이득을 얘기하든 국민이 이해되게 충분히 이해를 시키게 되면은 그때는 국민들 대다수가 충분히 이해하고 난 다음에는 야당이 발목 잡기 한다 하면은 그냥 야당은 힘을 못 쓰고 국민이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따라갈 수밖에 없죠.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야당의 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당도 여당이 지금 퍼주기 한다라고 했을 때는 퍼주기라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죠. 왜 퍼주기냐? 왜 퍼주기인가?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돼야 되죠. 충분한 설명이 되고 국민이 이해한다면은 야당이 힘을 못 쓰겠죠. 그런데 왜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설명할 생각을 하지 않을까? 왜 설명을 하지 않느냐? 설명이 없죠, 지금. 정보가 국민에게 공개가 됐어요, 안 됐어요? 공개가 안 되고 있어요. 공개가 안 되고 있다는 이유는 생존 본능의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공개하려고 해도 잘 모른다는 뜻이죠, 자기들도. 둘 다 모른다. 자, 둘 다 정치가들이 경제를 정확하게 안다. 경제적 이득을 정확히 안다. 복지 정책을 정확히 안다. 모른다는 뜻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어느 쪽이든지 야당이든 여당이든 어느 쪽이든지 실질적으로 언론을 사용해서 이 경제와 복지에 대한 각자의 주장에 맞는 전문가들을 데리고 와서 국민 이해 작업을 시켜야 됩니다. 국민 이해 작업. 그러면은 국민들이 이해된 쪽으로 흘러가게 되겠죠. 자, 그럼 만약에 퍼주기가 사실이다. 그럼 국민들은 퍼주기 하지 말자고 하겠죠. 그 다음에 야당이 경제적으로 이득이 있다. 여당이 경제적 이득이 있으니까 퍼주기가 아니고 지원하자. 돈을 풀자.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국민들이 이해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죠. 그냥 지금 뉴스에 나오는 걸 자세히 보세요. 그냥 지원하자, 말자, 그 다음에 70% 하자, 100% 하자, 이 얘기만 있지, 정확히 금액이 얼마 되고, 금액에 따른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고, 돈을 많이 풀었으면 인플레이 생기죠. 인플레이가 어떻게 이루어지며, 그 다음에 그 인플레이에 따라서 인플레이가 있지만 실제로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다. 활성화 효과가 있다. 이것을 비교해서 설명하는 집단은 없습니다. 찾아보세요.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도 국민들은 일방적으로 지금 편들기를 하고 있죠. 자,
편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식이 있다면은 국민이 지금 요구해야 될 거는 뭐냐? 자세하게 설명해봐라. 설명을 요구해야 되죠. 설명 요구하는 것이 사실은 지금 국민이 주권을 발휘하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오늘 뭐 이제 뉴스에 보니까 뭐 오늘 이제 합의에 들어간다 하고 뉴스가 딱 나와요. 그럼 국민들은 아이고 이제 싸움 그만하고 이제 저것들끼리 합의 보겠네. 요렇게만 생각하죠. 그리고 합의를 봤어요. 만약에 합의를 봤는데 합의를 봐가 얼마를 풀기로 하자. 나중에 부작용이 생겼어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겠죠. 뭐 알 수는 없어요. 저도. 부작용이 생기면 이 책임은 누가 질까요? 여야가 둘이 합의 봤으니까 여야 둘이만 책임지면 됩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책임을 질 수 있죠? 여기서 말하는 부작용은 누구한테 오죠? 국민한테 오죠. 자, 그러면 여야 야들이 잘못했는 겁니까? 정치인들이? 부작용 국민은 제대로 했는가요? 모든 것을? 어렵죠. 우리가 요구해야 될 것을 지금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게 국민들의 실수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실수했으면 부작용이 생겨도 할 말이 없죠. 자, 코로나 긴급재정과 관련해서 의식적인 선택이 무엇인가? 항상 국민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요구해야 되는가? 민주주의가 정보가 원체 많다 보이기 때문에 파트를 맡아서 어떤 부분을 국가에 위임을 하죠. 우리가 위임을 했어요. 위임을 했다고 해서 모르는 거를 무조건 하고 그 부작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진행을 해가지고 내가 한쪽 편들기를 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결과는 고스란히 국민이 또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자, 우리는 쉽게 그냥 남을 탓하죠. 남 탓을 합니다. 정부 여당을 탓하든 야당을 탓하든 탓은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다. 자, 그리고 모르는 것을 국민이 요구를 하면은 국가는 반드시 설명하게 돼 있어요. 설명하게 돼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로 모르면서 똑같은 악순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각자가 지금 단순하게 뉴스 댓글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야당 좋아하니까 야당한테 칭찬하고 여당은 욕하고 또는 여당 좋아하니까 여당은 칭찬하고 야당은 욕하고 이래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무엇을 모르고 있는가? 무엇을 모르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르는가? 이 모르는 걸 국가에 요구를 하세요. 모르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단순하게 퍼주기다. 퍼주기라면 왜 퍼주기인지 내가 전문가는 아니죠. 내 대신에 누군가가 잘하는 사람이 뭔가를 처리하라고 했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뭐 대표로 뽑았으면 그 사람들은 무슨 의무가 있냐면은 밑에 사람들이 물으면은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죠. 그리고 그 설명을 해주는 것이 실제로 여당이든 야당이든 자기들의 주장을 국민들의 이해되게 설명하는 것이 자기 당이 정치적으로 입장을 유지하는데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근데 습관적으로 그냥 단순한 싸움처럼 여기다 보니까 니는 틀렸고 나는 맞다라는 주장 형식의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또한 그 특별하게 뭐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생존 본능에 따른 무의식적 반응으로 인해서 자기들에게 불리한 반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불리한 반응. 오랜 경험에 의해서 예전에는 그렇게 싸워가지고 큰 소리 내면 이겼다라고 이기던 전략이 좀 있었겠죠. 과거의 전략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은 어떤 판단이 가장 유리한가? 정치 입장에서 국민들을 내 편으로 만드는 거죠. 국민들을 내 편으로.
근데 국민들이 지금 무지하면은 그냥 막 따라가니까 편 만들기가 좋아요. 우기면은 막 그냥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조금만 생각을 하고 국민들이 자신이 모르는 것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요구하기 시작하면은 정치인들은 행동 패턴이 완전히 바뀌겠죠. 과거의 전략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지금은 조금 더 의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두 당에게 제가 정치에 관여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어쨌든 국민들 입장에서는 적어도 설명을 요구할 필요가 있고 그 설명 요구를 잘 해결해 주려면은 각 당에서 언론을 딴 데 쓰지 말고 국민들을 이해시키는 작업에 활용하면은 훨씬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코로나 긴급 재정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일으키는 생존 본능에 대해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